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는가? 왜 계속 손절매가 나가고, 왜 내가 팔면 더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를 알면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반면교사 삼을 수 있겠죠? 대부분 누가 추천해서, 아니면 뉴스를 보고 좋아 보여서, 아니면 옆집 아주머니가 테슬라로 돈 벌었다 해서 자기도 따라 샀다고 하는데 그 접근부터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마트 가서 식자재를 사더라도 코스트코 대용량이랑 비교하면서 최저가로 사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회사에 관한 공부라든가 조사를 하나도 안 해버립니다. 기술적 분석은 당연하고요. 제 지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태생부터 돈이 많은 금수저 친구가 있어요. 집도 그 지드래곤 사는 곳에 사는 친구인데 또 약간 인싸라 그 커뮤니티에 막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런 친구예요. 작년에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슈퍼카 5대 10대 막 줄지어 세워놓은 대기업 형님이랑 친해졌는데 자기가 막 주식 사도 돼요? 막 이런 웃으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막 얘기는 못 하잖아요. 왜냐면 약간 유사수신 같은 느낌이라. 마음대로 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로 마무리 지었대요. 원래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술이 들어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자마자 이런 정보를 듣고 안 사면 뭐 듣고 사지? 하면서 그냥 풀매수를 때려버립니다. 말만 듣고. 차트도 안 보고 주가도 안 보고 단순히 그 믿음 하나로 금액이 크게 들어가서 몇 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심장이 조여오더라고요. 결국엔 마이너스 12% 갔다가 보합 플러스 1%대 약수익했습니다. 왜 팔았냐? 매일 왔다 갔다 하길래 조금만 더 저점에서 잡으려고요. 분할 매도도 안 했습니다, 그때. 잘 모르니까요. 다음날 바로 5% 급등하더니 당연히 못 사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4배 올랐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고요. 최근에 그 친구가 또 주식을 하나 물어왔는데 제 옆에 같이 투자하던 형님이 그걸 듣고 그 종목을 풀면서 때려버립니다. 결과는요. 4월 관세 포함 여러가지 이슈로 마이너스 48% 손실 났고 레버리지 종목도 아닌데 결국에는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6년차 전업을 지향하는 트레이더인데 오늘 제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주식 초보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이 정도만 숙지하시면 적어도 최대한 리스크는 지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 없는 건강한 투자. 이제 막 주식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고 안 좋은 습관으로 늘 손실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무조건 먼저다. 워렌 버핏님 말 아시죠?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첫 번째 원칙을 잃지 마라. 조급함을 없애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 운전이 중요한데 사고가 나기 전까지 자식이가 운전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180km로 그냥 때려 박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운으로 버는 수익은 자신의 투자 실력을 자만하다가 위기 상황에 대처 못하고 엄청난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만회하려고 미수나 신용, 레버리지를 다 잔뜩 써서 무리한 투자라고 결국 회복 불가를 선언합니다. 성패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원으로 300만 원 못 만드는 사람은 3억, 30억이 있어도 수익 절대 못 내요. 투자금이 많아야 더 잘한다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주식 초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책에서 읽었는데 감정에 휘둘려 투자를 한다면 비례해서 손실액이 커진다고 합니다. 계속 손실만 입는다면 항상 주식시장은 열려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맨징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2번, 감정적으로 결정해버린다. 막 사람들이 돈 벌었다 하면 포모 오고 같이 고점에 매수 들어가고 바로 조정장 맞아버리고 물리거나 손절하고 그대로 하락장 맞아버리면 기도 메타하면서 물 타고 버티다가 바닥 근처에선 아이고 다신 주식 안 해야겠다 손절하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적어도 지금 시장이 과열 구간인지 공포 구간인지 정도는 파악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피어 앤 그리드 공포 지수 그 탐욕 지수 있잖아요. 공포 지수 차트 매일 리셋되는데 간단해요. 50을 중간으로 두고 25 아래로 내려가면 공포 구간, 75 넘어가면 탐욕 구간. 코로나 때 7이었고 관세 때 4까지 내려갔습니다. 좋은 주식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공포 때 사야 돈을 버는 겁니다. 아무 때나 사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무지성 올인 제일 위험한 겁니다. 게다가 레버리지 종목을.
한두 종목만 몰빵하면 수익 크게 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가면 날라갑니다. 그 기억이 계속 유지되면서 분노 매매, 원금 회수 매매, 무지성 올인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가 계좌가 녹는 겁니다. 저점? 절대 못 맞춰요. 고점은 더더욱요. 그래서 매도가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공포지수 보면서 이 정도 하락이면 충분히 올인할 수 있다? 4월 때처럼 트럼프 관세 한마디에 지하실 가는 겁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더욱더 분할에 신경 써야 되고요. 적어도 10번 나눠서 사면 계좌 녹을 일은 막을 수 있잖아요. 분할 매수를 하면 세 가지 이점이 생깁니다. 타이밍 리스크가 분산되고요. 공포나 포모가 왔을 때 심리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당 관리도 되고 더 하락해서 기회가 오면 또 대응도 되고요. 안 할 이유가 없죠. 분할 매도도 똑같아요. 수익을 확정 내서 리스크를 회수하고 추세를 끝까지 먹을 확률을 높이고 이 돌발적인 변수가 나왔을 때 대응이 가능해요. 왜 안 해요? 한방 매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별로인 겁니다. 한방 올인해서 돈 벌래? 아니면 다 날릴래? 이 버튼 하나 있다고 치고 버튼 눌러서 1억 수익 혹은 1억 빚 이렇게 하면 안 하실 거잖아요. 무조건 분할로 하셔야 돼요. 손해볼 게 없어요, 분할은. 이 네 번째는 제가 좀 자주 쓰는 전략인데 올리고폴리 전략.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에서 1등, 2등, 3등 기업의 성장성, 독점적 지위를 참고해서 투자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한 분야에 1에서 3등의 기업의 점유율이 합산이 50% 이상인 시장에 각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결국 한 시장을 세계 기업이 과점하면 경쟁이 적고 대체재가 부족하고 꾸준한 소요와 높은 마진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맞는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전략이죠.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대장 아파트가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빅테크 중에는 자율주행 독보적이죠. AI 반도체 말 안 해도 아시고요. 그 밖에 우주산업, 로봇 산업, 시장을 파악하고 경쟁 회사를 리스트해 놓으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돈 버는 회사는 결국 우상향합니다. 그 회사가 있는 이상 시장은 죽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 주변에 투자하는 친구가 좀 많은데 1년 전에 스페이스X 회사를 공부하더니 아니 이 우주 산업의 1등 기업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데 2등, 3등 회사는 터무니없이 주가가 낮다. 사람들이 알지조차 못하더라. 결국 우주 산업이 개방되면서 2, 3등 회사는 날라갈 거다. 그러고 매수를 하더라고요. 결국 몇 배 올랐어요. 이 성견지명이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머니버디라는 유튜버분 영상을 보면서 아 이거 주식 초보분들이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주식 어때요? 더 갈까요? 지금 팔까요? 왜 떨어져요? 왜 올라요? 공통점이 있죠. 너무 단편적이고 정답을 달라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주식에는 정답이 없어요. 오렌 버핏이 팔고 다음날 상한가 칠 수 있어요. 정답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계속 이렇게 질문하면서 투자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능력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질문 형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의견 요청이 아니라 가설 검증으로 이 주식 어때요가 아니라 이렇게 분석했는데 제 논리에서 틀린 부분이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튜버 분께서 아주 좋은 질문 템플릿을 공유해 줍니다. 제가 봐도 딱 이 정도만 분석할 줄 알면 초보티는 무조건 벗어요. 1번 결론 도출. 저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은 테슬라라고 봅니다. 그 다음 근거 3개를 가져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매출, 이익, 부채, 현금 흐름 최소 한두 개는 숙지하시고 이 밸류적인 부분, PER, PBR, 시총, 동종업계의 비교 이 중에 최소 한 개는 할 줄 아시고 차트, 너무 많은 기술적 차트가 있는데 추세, 지지 저항선, 거래량 최소 이렇게 두세 개 정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응 계획. 오르면 어디서 분할 매도 하겠다고 적어 놓고 떨어지면 어디서부터 손절하겠다고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는 겁니다. 이렇게 적은 논리에서 빠진 리스크나 틀린 전제가 뭔지 계속 파악하면서 진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용어 자체를 모르는 신생아 수준이면 기본적 용어, 재무제표, 기본적인 차트를 보는 법은 공부를 해야 돼요.
요즘 챗GPT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낱말 듣고 질문하면서 매수하면 그건 의존입니다. 의존.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삼성전자 어때요? 내릴 것 같은데요? 하면 왜요? 이건 끝이 없어요. 왜냐면 제 답이 본인 머리에서 본인 논리로 재탄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막 흔들리고 무너지면 멘탈도 무너집니다. 실력이 느는 질문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 구간이 지지선 같은데 거래량이 줄면서 횡보했고 지지받으면 상승 확률이 높고 그래서 저는 지지 확인되면 진입을 하거나 깨지면 손절을 하거나 더 아래면 2차 분할 매수를 계획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듣는 사람은 뭘 대답해도 이 사람한테는 남는 게 있어요. 이미 본인 판단 구조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초보를 빠르게 벗어나고 싶으면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는 게 아니라 질문 방식을 남한테든 본인한테든 바꾸세요.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 가설을 검증받는 질문. 계속 가설을 세우면서 그게 경험치가 되고 복리로 쌓입니다. 이것도 복리예요. 결국 의존하는 초보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투자자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투자하실 거잖아요. 60대, 70대, 80대 되셔도 핸드폰으로 주식 투자하실 거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초보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조금의 운은 들어가지만 내 판단 없이 낱말 듣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주식의 정답은 없지만 진짜 문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답은 이 종목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투자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익보다는 먼저 리스크 관리, 감정이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테마를 쫓지 말고 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정답 질문이 아니라 가설 검증적인 질문을 해라.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적어도 계좌가 녹아내리는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 순간부터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실력이 쌓이는 게임이 됩니다. 큰 수의 법칙을 이용해서요. 오늘 영상이 주식을 시작한 분들에겐 좋은 첫걸음이 되고 계속 손실을 보던 분들에겐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내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한 가지 적어보세요. 무언가를 적어 놓으면 그게 뇌리에 박혀서 아마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생각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